여기서 잘못하면 무관성 사주는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 방법은 조심해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오늘도 현암 선생님과 함께 저번 화에 이어 티빙에서 방영한 MBTI 대 사주 2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컨텐츠를 거의 2년 만에 하다 보니 조회수가 많이 낮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구독자분들이랑 대화해보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유튜브 업데이트가 공백기가 길어서 그런지 구독자분들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MBTI 대 사주 두 번째 이야기 리뷰 시작해볼까요? 2화는 총 4파트로 나눠봤는데요. 내용이 꽤 많아서 이번 화에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도전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주와 MBTI로 대결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때 사주에서는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고 MBTI에는 J가 있을 때와 P가 있을 때로 구분을 하는데요. 현암 선생님께서 실제로 정관이 있는 분들이 약속을 잘 지킨다고 보시나요? 네. 사주 이론에서 십신은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요. 이것만 잘 알아도 사주 보는 게 수월합니다. 십신에서 나를 극하는 기운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나와 극하는 기운의 음양이 다른 경우는 정관이고 음양이 같은 경우는 편관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간목일주의 경우는 금극목이죠. 금이 목을 극합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관성인데요. 이 간목은 양목이니까 음금인 신금 또는 지지에서는 유금을 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을목인 경우 플러스 금인 경금하고 지지에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신금이 되겠죠. 자, 어쨌든 정관은 발을정의 벼슬관인데요. 바르다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고 규범, 규칙, 원칙에 충실하다는 의미죠. 실제로 임상에서도 보면 정관을 좌하, 즉 일지에 있는 사주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다만 이 정관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다소 고지식해질 수는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게 되는 거죠. 정관 외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사주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십신에서 발을 정자가 들어가는 기운이 일지에 둔 사주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정관, 정인, 정제. 자, 이게 전부 다 발을 정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기운이 물론 사주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좌하 일지에 있거나 그런 기운이 사주팔자에 많을 때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인은 도덕적 진리, 윤리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정제는 바른 재물을 의미하니까요. 금전거래나 돈거래가 철저하죠. 정제를 일지에 둔 분들이요. 가계부 잘 쓰고요. 회계, 재무 업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개의 테스트 집단이 다 잘 지켜서 약속과 관련된 테스트는 누가 이겼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런데 이 좌측의 이미지를 보면은 김은혜님의 사주가 월주에 가려져서 정확한 사주는 모르지만 시주 부분에 정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시주에 정관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정관의 기운을 잘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은혜님 사주가 임신생 원숭이 띠고요. 월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해, 그 다음에 계사신데요. 사주는 일주가 기준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신의 일주가 본인의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라는 글자는 상관입니다. 이 상관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에너지가 나에게서 분출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런 사주는 말을 잘합니다. 말을 되게 잘하죠. 대체로 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지가 정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수와 정관은 사해충이 됩니다. 이게 사해상충이라고 그래요. 불이고 해는 물이죠. 물하고 불이 붙이면 불이 꺼지겠죠. 그런데다가 이 바로 위에도
개수입니다. 이것도 수, 이것도 수. 그런데다가 태어난 해도 임신도 이게 수기운이 되게 강한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정관이 발달됐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 상관이 강한데 정관은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좀 들어요. 그래서 정관이 발달해서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사주에서는요. 이번에는 사주에 관성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이 실험은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서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없긴 한데요. 7명 중 3명이 무관성이면 그렇게 잘 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무관성이라는 말은 사주에 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 관이 없다는 의미는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하는 기운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관성인 사주는 대체로 자존심이 강하고요. 남에게 통제받거나 지시받고 또는 룰에 따라서 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부족하겠죠. 이 직업에 있어서도 계급이나 상하의 룰이 강한 업종에 근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 공무원 이런 조직 생활보다는 자유업, 자영업, 프리랜서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진에 지각생 7명 중 무관성이 3명이네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일지에 편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편인은 독특한 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주이론은 참 다양하게 많은데요. 한 가지 잣대로만 보면 이 감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적중률이 높은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통변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무관성 사주는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 방법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MBTI EP와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이면 기회가 왔을 때 더 도전을 한다, 이런 테스트였는데요. 겁재가 실제로 이런 힘이 있는지와 이런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주적인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겁재는 나와 오행이 다른 경우를 겁재라고 하는데요. 147번 사주를 보면 일주 좌하가 겁재 해수가 되면 일주는 개수가 됩니다. 월주를 모른다 해도 사주 8글자에서 수 기운만 5개가 됩니다. 이게 다 수죠. 자, 사주에 비경겁재가 많으면 극신강 사주가 됩니다. 되게 세단 뜻이죠. 이 도전적인 사람들은요, 사주가 센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특히 겁재는, 겁재에서 이 겁은 빼앗을 겁, 그 다음에 재는 재물재죠. 그러니까 돈을 뺏는다는 거죠. 재물을 빼앗고 싶은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비경겁재는 동성의 친구, 후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1등을 해서 상금을 탄다 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후배들하고 다 술을 먹어서 없어지게 되죠. 이 영상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41명의 도전자 중에 겁재가 18명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나 싶었다가 가위바위보 대결로 출연자들끼리 출연료 내기를 하는 부분에서 최종 우승자가 지지 부분에만 겁재가 3개더라고요. 이게 정해진 팔자, 즉 8개의 글자로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보통 이 8글자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 사주는 태어난 해는 안 나와 있고요. 정사, 을사 사주입니다. 정사, 을사 사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가 다 화예요. 근데 본인이 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비경겁재가 됩니다. 이렇게 비경겁재가 사주에 많은 사주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극신강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승리하신 분들은 대체로 비경겁재가 많은데 그거는 사주가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위바위보로 몰아주기에 참가한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사주가 센 사주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겁재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승자는 한 명입니다.
겁재가 많다고 해서 모두 1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전할 수는 있으나 우승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녹화하는 날짜를 알 수 있다면 분석해 볼 수는 있는데요. 알 수 없으니 좀 아쉽긴 합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화의 앞에 2개의 주제만 리뷰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 비겁이 많으면 인싸다, 그리고 식상생재가 있어야 장사 소질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TV 프로 리뷰라기보다는 사주 공부가 돼서 저는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한 것 같네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사주는 수많은 세월 동안 축적된 인류의 지혜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임상을 통해 연구하고 정의된 학문입니다. 물론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사주병리학처럼 자연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도 드뭅니다. 다만 단순한 한 가지 이론으로 사주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다양한 진단과 검증을 통해서 분석하고 종합적인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사주 감명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십신론입니다. 현재 사주 테라피 유튜브에서 사주 강의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재미있는 사주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